N번방 최초로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다시피 지금 사진, 이렇게 지금 경찰은 사진만 지금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만 지금까지 공개됐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문형욱의 현재 모습, 뭐 전혀 가리지 않은 현재 모습은 언제쯤 공개될 수 있는 거죠?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얼굴을 가려주는 마스크나 모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됩니다. 더군다나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실제로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이제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응답하면서 얼굴들이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상 공개 결정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도 재질이 굉장히 악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증거도 명백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곧 그 소환되면서 얼굴 모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형욱이 이제 뭐 지난달 조주빈이 구속된 시점이기도 하고, 경찰이 이 문형욱을 뭐 그 신원을 특정한 시점도 한 4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쯤에 대학교에 본인이 다니던 학교에 휴학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해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지금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럼요, 예. 그 시점이 아주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3월쯤으로 되는데 본인이 이제 건축학부를 다니면서 이제 예비 취업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제가 지도 교수에게 조금 자기는 이제 좀 휴학을 하고 싶다. 네. 받은 시점이 3월이란 말이죠. 그때가 이제 조주빈이 막 구속되면서 이제 정말 사회적 공론 분위기가 이제 그 공론화가 되던 시절이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본인이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 요인들을 감지하고 좀 잠적하려고 네. 그렇게 하지 않았나는 좀 의구심 살 수 있는 대목인데, 네. 이 부분도 뭐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밝혀지겠죠. 예. 네, 변호사님, 그런데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이 N번방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았다면, 지금 문형욱은 입장료를 문화상품권을 받았고 또 이걸 다 지금 피해자에게 줬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착취물의 대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문형욱 같은 경우는 계속 그 SNS 통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고3 수험생이다. 그리고 나는 이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는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 그래서 조주빈과 다르다.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범행을 굉장히 포장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예. 실제로 문화상품권을 입장료로 받아서 그것을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돌려줬다라는 것은 이게 선이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첫 번째는 범죄 수익을 받으면 어찌됐든 근거가 남거든요. 비트코인을 수령하거나 문화상품권을 실제로 지출하면 꼬리가 잡힐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범죄에서는 범죄로 이득한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감형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선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네. 이 사건에서는 본인이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을까 봐 흔적을 남기기 싫어서 이렇게 범죄 수익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양형 요소에 크게 이제 고려할 만한 요소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문형욱이 지금 이 정말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유포한 N번방뿐만 아니라 2018년에 벌어졌던 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뭐 지시를 한 사실을 뭐 시인했다. 이 사실은 저희가 뭐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또 추가로 나온 게 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협박했다는 것도 시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고생이 뭐 내 노예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성폭행을 지시했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이 사실을 이제 그 여고생의 어머니께서 알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 염려가 돼서 예. 어머니까지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재질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본인이 수사기관이 먼저 재질을 추궁하기 전에 자백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상하자고 한다면 지금 처음에 이 문형욱이 잡혔을 때 내가 가까시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하다가 네네.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니까 자백에 이르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이제는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죄를 자백해서 어떻게든 감형 요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한 범행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그런데 네. 이제 뭐 문형욱부터 조주빈, 강훈, 그리고 이원호, 이 N번방의 주범들의 나이를 보면 평균 21세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중대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뭐 조금 폭넓게 봐도 대부분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친구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이런 사이버 환경에 잘 이제 익숙해져 있고, 이것을 놀이기구로 활용하던
이른바 문화가 형성된 그런 연령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꾸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외부와의 소통을 잘 안 하고 본인이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뭐 일종의 좀 약간 그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고 할까요? 이런 점들이 이제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이런 문화들이 아주 이렇게 악랄하고도 잔인한 수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외형만으로 놓고 선하다 뭐 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20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그 관점을 가져 들여다볼 때 좀 공감 능력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배려에 대한 문화를 조금 우리가 서로 나누고 공급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점들이 이런 친구들이 워낙 이제 익숙해져 있는 그 환경들이라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범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우리가 앞으로 좀 사회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문영우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2017년경에는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그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지금 확인해서 이 남은 여죄가 있는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경찰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 부분도 좀 놀라웠던 게 이 N번방 사건의 연장선상일 텐데 이 박사방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신상을 공개했던 뭐 자경단을 자처했던 뭐 주홍글 씨방을 운영했던 송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저 자경단 활동과 함께 박사방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구속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게요.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조주빈은 이제 밝힘으로 인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취지로 남을 속여왔지만 예. 속으로는 봤더니 실제로 본인 역시도 성착취물을 수백 개를 만들어서 제작 유포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나아가서는 그중에 아동 성착취물이 120개 정도 있었고 예. 이것까지 소지해서 지금 관련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사람과 조주빈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은 이 송모 씨를 상대로 뭐 현물 거래와 관련해서 신원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예. 실제로 서로 경쟁적으로 범죄를 하면서 예. 경쟁자를 서로 협박을 하면서 범행을 키워나간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주홍글 씨, 뭐 완장방 이런 데서 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사람이 송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네. 신상 정보도 공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디지털 성착취 사건 속보 다뤄봤는데요. 또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여죄와 공범 등도 밝혀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